안녕하세요, 와치리입니다. 지난 예거 사운드메이커 전시회 1편에 이어서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거의 미니 리피터 포켓워치와 손목시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혁신적인 기술들, 그리고 아티스트 지문의 설치 미술 작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가격이 12억에 이르는 웨스트민스터 미니 리피터도 구경할 수 있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전시 공간인 예거의 매뉴팩처 스토리와 메모복스의 연대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르쿨트르 가족은 16세기의 발레드주에 정착했습니다. 약 350년 후, 전시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손인 앙투아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뮤직박스 부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는 워치메이커가 되는데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1833년 자신의 아틀리에를 오픈한 후에 앙투안 르쿨트르는 열쇠가 없는 와인딩 메커니즘, 그리고 표준화된 시계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 마이크론을 측정할 수 있는 최초의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1866년에 매뉴팩처를 설립해서 모든 워치메이킹 기술을 한 지붕 아래 모았습니다. 특히 크로노그래프, 캘린더 및 차임워치는 다른 주요 워치메이킹 브랜드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903년 프랑스 워치메이커인 에드몽 예거와의 만남은 1937년 예거 르쿨트르의 창립으로 공식화되어서 파트너십을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 1900년대 초 르쿨트르의 고객 명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파텍 필립이 보이죠? 네, 바시론 콘스탄틴도 보입니다. 예거는 오래전부터 이런 무브먼트 제작 기술력을 바탕으로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보슈 무브먼트의 모습도 보이고요. 특허, 19세기, 20세기 당시에 증서나 수상한 메달, 사업계약서 자료입니다. 당시 워치메이커 도구들, 그리고 미니 리피터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수도 없이 봤었던 미니 리피터 시계를 두어 개 정도 더 보겠습니다. 1890년 사보네트 포켓워치 미니 리피터입니다. 19세기에 화려하게 장식된 포켓워치는 정교함의 정수이자 높은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전 세계의 부유한 귀족들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 르쿨트르 미니 리피터 포켓워치 위에 있는 에나멜로 페인팅된 포르반다르의 마하라자는 각인되어서 에나멜을 입힌 나뭇잎 갈란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2005년 마스터 미니 리피터 칼리버 947입니다. 하나 또는 두 개의 심으로 구성된 매우 미세한 브러쉬로 제작되는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은 워치메이킹 최고 단계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다이얼에서 장인은 18세기 초 프랑스 예술가인 앙투안 바토가 그린 제우스와 안티오페의 디테일을 재현했습니다. 셋이 아래쪽에 열리는 다이얼은 해머를 보여줍니다. 이번엔 화려한 여성용 모델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랑데뷰 소나티나 퍼플 오키드입니다. 랑데뷰 소나티나 오키드 타임피스는 세련되고 섬세한 여성미를 표현해줍니다. 오키드는 아름다움, 우아함의 매력을 상징하고 나비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이 한정판 타임피스는 예거 르쿨트르 장인이 철저히 마스터한 세 가지 메티에라르, 즉 기요셰, 마더 오브 펄 마이크로 페인팅, 그리고 잼 세팅을 필요로 합니다.
다이얼의 마더 오브 펄의 색조 변화를 강조하는 물결 무늬의 기요시의 모티브가 새겨져 있고요. 섬세한 핑크 또는 퍼플 색상이 추가됩니다. 다이아몬드로 된 섬세한 그 타원형 링은 꽃 사이에 세팅된 이미지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메모복스 연대기를 알아볼 건데요. 여기는 초기의 메모복스들입니다. 1950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50년 최초의 메모복스. 20세기 중반 고난도의 기술력과 고가인 미닛 리피터에 비해 보다 실용적인 기능을 갖춘 워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거 루쿨트르는 알람 워치 개발을 위해 차임 메커니즘의 전문성을 활용했고요. 1950년에 메모복스 칼리버를 출시했습니다. 메모복스는 라틴어로 기억의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차임 칼리버에서 해머와 공의 아주 빠른 울림은 미닛 리피터의 섬세한 멜로디가 아닌 연속적인 단위음을 생성합니다. 1990년대에는 새로운 울림 메커니즘으로 메모복스 시그니처가 된 스쿨벨 알람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변형과 추가된 실용적인 기능으로 메모복스는 70년 동안 알람워치의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1956년 메모복스 오토매틱입니다. 1946년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개발한 예거 루쿨트르는 10년 후인 1956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알람 무브먼트 칼리버 815를 출시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알람의 실용성을 더하는 자동 와인딩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에서 이제 크라운을 돌려 태엽을 이제 손으로 감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오토매틱 무브먼트에서는 착용자가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그 흔들리는 진동추인 와인딩 로터의 움직임에 의해서 스프링이 감깁니다. 저도 메모복스는 아니지만 GP의 알람워치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알람 메커니즘이 꽤 큰 동력을 요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파워 리저브가 채워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칼리버 815의 진동추는 무브먼트의 중앙에 고정되어 있고요. 충격을 흡수하는 작은 스프링이 장착된 두 개의 범퍼로 흔들림을 제한합니다. 1958년 메모복스 인터내셔널입니다. 알람을 보완하는 실용적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 예거 루쿨트르는 24시간 세계 시간 표시를 장착하여 국제적으로 활동한 비즈니스맨들의 니즈를 충족시켰습니다. 내부 디스크에 도시 이름이 표시되어서요. 다이얼이 깔끔하고 우아하게 유지가 되었고요. 현재 도시의 시간으로 알람을 설정하면 다른 23개 도시에서 해당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특정 시간에 알람을 받아야 하는 경우 도시 이름을 현지 알람 시간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알람은 자신의 도시에서 해당 시간에 울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메모복스 파킹. 1959년 메모복스 딥시입니다. 1950년대 밀리터리 및 레저 다이빙의 급속한 성장은 견고하게 특수 제작된 워치에 대한 수요를 불러왔습니다. 1959년 예거 루쿨트르는 세계 최초의 다이빙 알람 워치를 출시했습니다. 이 워치는 회전 베젤이 제공하는 다이빙 시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알람을 장착해서 수중에서의 안전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고주파인 알람 소리는 수중에서 잘 전달이 돼서 음향 신호를 제공하고요. 손목에서 느껴지는 그 워치의 진동은 경과된 다이빙 시간을 촉각으로도 상기시켜 줍니다. 그 뒤로 1968년 지금까지도 매니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폴라리스가 출시가 됐고요. 70년에는 독특한 디자인의 폴라리스 2도 나왔습니다. 네, 1970년 메모복스 스피드비트입니다. 1970년 메모복스 칼리버 916은 예거 루쿨트르가 개발한 최초의 신세대 고주파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밸런스 휠 주파수를 28,800 진동으로 높이면서 칼리버는 충격, 파워 리저브 부족, 요동치는 움직임에 덜 영향을 받아서 더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새로운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은 태엽을 감기 위해 축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하는 진동추를 도입했습니다. 이전의 범퍼 와인딩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으로 메인 스프링이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해서 긴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그럼 메모복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1990년대 이후 최근 메모복스의 모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건 1989년 마스터 그랑 리베일입니다. 1970년대 쿼츠 파동 이후에 정밀한 기계식 시계 제작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랑 리베일은 예거르쿨트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랑 리베일은 프랑스어로 큰 알람과 위대한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오토매틱 칼리버 919는 처음으로 메모복스 알람 컴플리케이션을 퍼페추얼 캘린더와 결합했습니다. 다이얼에 캘린더를 장착하기 위해서 메모복스의 삼각형 포인터는 회전하는 중앙 디스크가 아닌 핸드에 장착됩니다. 알람 메커니즘은 청동으로 매달린 공이 장착돼서 더 공명이 큰 차임을 생성합니다. 네, 1998년 마스터 메모복스입니다. 이 모델은 한때 제 위시리스트에도 있었던 놈인데요. 메모복스 칼리버의 70년 역사를 통틀어서 이제 예거는 소재 변경이나 공 디자인을 통해서 알람 사운드의 품질과 음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요. 1998년에 이 연구가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914를 탄생시켰습니다. 차임 칼리버에서 처음으로 U자 형태의 공이 사용됐고요. 이건 더 맑고 깨끗한 소리를 만들어내서 스쿨벨의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이 시계의 그 시스루 케이스백으로 보여지는 무브먼트가 정말 압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버전의 메모복스들을 한번 보실까요? 네, 2020년 마스터 컨트롤 메모복스 타이머입니다. 메모복스 타이머는 재설계된 칼리버인 956에 완전히 이제 새로운 알람 설정 기능을 추가해서 알람이 울리기까지 남은 시간을 토대로 또 알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카운트다운 기능은 중앙 다이얼 링에 표시가 되고요. 경과 시간은 레드 로고 팁 핸드로 표시됩니다. 또는 평소처럼 특정 시간에 알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디케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떠한 알람 설정 방법을 선택하시든 두 번째 인디케이터가 자동으로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2020년 폴라리스 마리너 메모복스입니다. 1960년대 유명했던 예거르쿨트의 다이빙 워치의 경의를 표현, 이 신세대 다이버를 위한 메모복스는 나사로 조인 크라운, 300m 방수, 내부 회전 베젤, 가시성이 높은 형광 마커로 ISO 6425 사양을 완벽하게 준수합니다. 1968년 모델인 시그니처 3 크라운 구성을 유지합니다. 알람을 위한 상단 크라운, 그리고 내부 다이브 베젤 조정을 위한 중앙 크라운, 그리고 시간 설정을 위한 하단 크라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형 메모복스 모델과 마찬가지로 페리페럴 공을 장착해서 재설계된 칼리버 956을 특징으로 합니다. 요즘 가뜩이나 메모복스 뽐뿌가 자꾸 와서 걱정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전시의 구성이 꽤나 알차죠. 무료 전시라서 큰 기대를 진짜 안 하고 왔는데요. 전시 관람만도 한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예거르쿨트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차이머치에 포커싱 되어 있지만 예거의 역사와 그들만의 기술들, 그리고 매뉴팩처 스토리에 이르기까지 예거의 역사가 곳곳에 꼼꼼히 묻어 있었던
훌륭한 전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중국 청두를 시작으로 해서 이 전시는 지금 뉴욕으로 옮겨져서 다음 주 21일이죠. 전시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전시회의 가장 마지막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플레이 되고 있었던 영상을 직접 감상하시면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발레드주의 소리인데요. 전시회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이 영상은 1833년부터 그랑메종의 고향인 발레드주의 소리에 빠져들게 합니다. 자연의 소리와 매뉴팩처의 소리를 탐구해서 그들 사이에 밀접한 연결고리를 포착하죠. 호수와 산, 들과 숲이 있는 계곡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남아있고 자연의 소리는 여전히 일상의 배경이 돼서 예거록 쿨트르의 정신을 키워줍니다. 새의 노래, 산들바람 소리, 힘차게 흐르는 계곡, 창문에 비가 내리는 소리, 발밑 단풍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같이 계절의 변함에 따라서 소리도 변화합니다. 겨울에 수북히 쌓인 눈이 풍경을 덮을 때 폭풍의 소리가 침묵의 소리로 바뀝니다. 매뉴팩처는 기계의 딸깍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볼 베어링의 덜컹거리는 소리, 작은 망치의 탁탁 소리, 금속을 다듬는 소리, 절단 기계에서 떨어지는 부품의 쨍그랑 소리, 워치 무브먼트의 똑딱똑딱 시계 소리, 기분을 환기시키는 미닛 리피터의 차임 등 자신만의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발레드주에서 시간을 보낸 아티스트 지문은 이러한 모든 소리들을 흡수해서 예거록 쿨트르의 사운드 스컬프처를 통해 이를 결합하고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